주제 7. 남과 북 독재체제가 들어서다 수업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1950년대 남북의 독재체제가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반공주의와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시도하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반대 세력을 숙청하며 권력을 장악해갔습니다. 민주주의가 억눌리고 통제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남과 북을 비교하며 살펴보는 수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열기는 1956년 정부 대통령 선거 포스터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민주당이 내세운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한국 정치 역사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동요시킨 구호로 평가받습니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부의 무능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 구호를 읽어보면서 이 시기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헌법을 2번이나 바꾸었을까? 재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중임까지만 가능했고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52년과 54년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3번에 나와 있는 수정된 헌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개헌 의도를 추측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4.4.5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은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상 포스터들은 선거 당시 후보들이 발표한 정책과 구호를 가공해서 만든 것입니다. 가상 포스터를 자료로 해서 진보당, 민주당, 자유당이 지향한 정치와 경제정책,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가늠하는 형태로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죽으면서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야당 후보가 받은 표가 많은 것과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보면 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공주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억압했을까?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발췌개헌 전에 국회 불합치 사건을 조직하였고 4.4.5 개헌 직전에는 야당 대표가 외국에서 북한 간첩과 접촉했다고 하는 등 공안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킨다고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나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데 반공주의를 활용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또 이승만은 국민의 대한청년단, 노총, 학도호국단 같은 각종 단체의 총재로 취임했습니다. 이승만이 총재였던 이 단체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친정부 성향의 집회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승만의 우상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 생일을 기념하는 매스게임과 퍼레이드를 벌였고 각 지역에는 이승만의 호인 운암을 붙인 운암공원, 운암도서관, 운암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승만 생일 행사를 담은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시대 분위기를 상상하게 하는 수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은 어떻게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였을까? 김일성은 항일 무장투쟁의 성과를 내세워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소련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김일성과 측근 세력들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는 나중에 주체사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주와 주체는 이 시기에 등장한 단어이지만 지금 또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을 동원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전쟁이 끝난 후 북한 정권은 사회 통합과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는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상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또 천리마 운동은 전후복구를 위해 실시된 생산력 증진 운동이기도 했지만 주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장 단위와 학교 단위로 천리마 운동을 실시하여서 집단주의적 사상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학생들과 1950년 당시의 남과 북의 우상화를 비교하는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상을 세우고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비슷했지만 남한에서는 헌법 개정과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 없었던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일당 체제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권력을 장악해 갔던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7 수업 나눔을 마칩니다.